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살고 싶어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면접이라든지 자소서에 대응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본인 분석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했다면 그런 강점을 어떻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빅스터디의 정주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취업 전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본인 분석을 정확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취했을 때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직종과 직무를 좀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나이가 조금 많다, 내가 스펙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때려 박으셔야 됩니다.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야, 취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이게 네가 취업했다 하더라도 너랑 직무가 안 맞고 회사가 안 맞으면 되게 후회할 거고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인생의 형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여러분과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전략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타겟팅은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내년 상반기를 다시 준비한다는 생각에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자소를 다시 쓰고 인적성을 봐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지. 내 친구는 결혼한다고 이야기하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좋은 회사 갈 필요 없고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가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취업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본인을 분석을 하지 않고요. 그냥 취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은 되더라. 스펙이 어떻게 되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시죠. 그다음에 기업도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남아있는 30년 이상의 인생을 투자할 곳인데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지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를 되게 봐야 되는 거죠. 연봉을 5천, 6천, 7천 준다. 그 회사가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려먹습니다. 나는 워라밸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월급은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렇게 연봉 많이 주는 곳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되게 가고 싶어하는 삼성, 아시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현차 되게 힘들죠. SK도 힘들죠. 일 많이 안 시키면서 연봉 많이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전 스스로가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기본 형성 해야 되죠. 기본 형성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잡아나가십니다. 본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을 하신 다음에요. 기본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놨죠. 지나친 스펙은 풀렸지만 기본적으로 토익 850점 정도, 토스 6 정도는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지원할 수 없는 기업들이 꽤 많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85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55점인데 어떡하죠? 만약에 다 갖추고 있는데 토익만 855점이라면 이건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갖춰야 될 것들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토익 850점인데 또 토익만 합니다. 여러분 특징이 그래요. 그거는 안 됩니다. 평균적인 기본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강점, 토익 강점이 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뽑을 때 그렇게 뽑았거든요. 이제 학교가 어디 있는가 학군 따라가지고 이제 가점 주는 거, 뭐 1점, 2점, 0.9점, 0.8점 이런 식으로 평가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익 점수 990점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총점을 내가지고 서류에서 우리가 볼만한 사람들 뭐 4배수 5배수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에서 만약에 5배수 뽑는다면은 그 5배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본만 넘으면은 체크가 넘어옵니다. 자소를 가급적 많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안 본다는 기업들도요.
그래서 기본만 좀 채워내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매력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점 3.5점. 네. 3.5점 이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3.5점 이하라고 토익 990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3.5점 이하면 자소서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격증은 저는 그렇게 찬성론자는 아닌데요. 커말은 땄으면 좋겠습니다. 커말 2급 말고 1급요. 예. 커말 1급이랑 1급이랑 가점의 차이가 조금 나고요. 기업들도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붙었던 친구들 봤을 때요. 공기업은 극명하게 딱 차이가 나죠. 가점이 얼마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전 같은 경우는 커말 2급은 가점을 안 주고 1급만 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커말 1급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시험 치니까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 기본적인 자격증을 여러분들 학원 가셔서 안 따셔도 되고요. 뭐 이제 워크넷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어가서 뭐 청년 무슨 사업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들 보면은 참여하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 것들 돈 안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가시지 마시고요. 네, 그런 것들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관련 경험,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관련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렌드가 경험으로 바뀌고 있죠. 자소도 경험을 많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준비 이제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정보 같은 건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직무의 역량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재 채용을 할 때 인성, 역량, 로열티 이 세 가지를 보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성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딱 분석해 보면은 자소서에서 인성 관련된 질문 물어보죠. 인적성에서 뭡니까? 인적성이지 않습니까? 인성 체크하죠. 그다음 면접에서도 인성 면접은 1차에 항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PT 토론 하든 안 하든 간에 인성 체크하죠. 구조화 질문도 인성 체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정성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최종 면접. 당연히 인성 면접 중심으로 하죠. 최종 면접에서 PT 토론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성만으로 체크하죠. 패스 or fail이죠. 네,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쏠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열티 중요한데 로열티는 그냥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경험만 하셨거나 자격증 간단한 거 가지고 있다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공부는요, 여러분들 한 1월 말쯤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터넷 서칭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직자들 자기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셔가지고 이런 특징을 있구나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깊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 용어를 많이 쓰라 아닙니다. 상술입니다. 깊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만 아시면 됩니다. 다만 이공계라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과는요 깊게 아실 필요 없고요. 이공계는 직무에 대한 역량을 조금 많이 요구합니다. 자격증도 조금 많이 요구하지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막 대단한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직무에 관련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이 맞습니다. 내가 삼성을 가고 싶다면은 삼성 관련돼 있는 그 사무소를 가든 아니면 본점을 가든 본사를 가든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분위기를. 저는 그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업은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업은행 본사를 가서 봐야죠. 왜 그럴까요?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긴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나는 얼굴이 박살나는데 걔들은 잘생겼어.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네, 가서 봐야지. 뭐 기업은행 킴님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 안 좋습니다. 여러분 쓰레기입니다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좋은 회사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여러분한테 광고하러 나왔으니까 좋은 이야기 할 거란 말이에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아? 가서 봐야지. 가서 보는 거죠. 팀장이랑 계장이랑 같이 나오는데 계장 비비거리고 있어요. 그게 같은 그죠.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직원들 담배만 피우고 있어요. 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가서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거를 이야기 드린 거고요. 기업 분석은 2월 달 정도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길게. 금융권을 가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영업점 방문 많이 해보십시오. 면접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점 방문 많이 해보시는 거. 집에서 앉아있지 마시고요. 좋은 인재가 앉아있는 인재는 아니거든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움직이는 활발한 인재가 좋은 인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쭉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뭐 딱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채용 프로세스를 분석을 안 해요. 자소서는 당연히 쓴다. 면접은 당연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자소서를 왜 보려고 할까? 이런 항목들을 왜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까? 왜 1번에 이게 있지? 단어는 왜 이런 것들을 썼을까? 여러분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기업은 여러분 신입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인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량이나 로열티가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거든요. 이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그 색깔이랑 안 맞으면은 그 신입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전체 조직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인성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인성을 보기 위한 첫 번째 단체가 자소서 않습니까? 자소서 항목을 바꾸는 가치만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기존에 뽑았던 직원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소서를 분석을 하셔야겠죠. 내가 삼성을 가고 싶, 삼성은 자소서 잘 안 바뀌죠. 네. 삼성을 가고 싶다 하면은 삼성이 최근에 3년 정도의 자소서를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되죠. 네.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가, 계속 고정이 돼 있는가. 네. 그런 거 분석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강점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네. 아무튼 자소서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유형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소서 유형화. 이거는 2월 말, 2월쯤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유형화하시고요. 예, 미리 2월 달부터 자소서를 2월 달부터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2월 달부터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작성을 하실 때는 기업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직종별로, 직무별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종별로, 직무별로 작성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복붙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네. 같은 직종이면은 같은 포인트가 있죠. 아까 전에 직종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했죠. 직무에 대한 분석을 했죠. 네. 그러면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에 맞게 자소서를 지원 동기와 포부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경험들도 그 포인트에 맞는 경험을 찾아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뿌려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직종별,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유형화 작업을 통해서 써놓으십니다. 예, 지원 동기, 포부, 창의, 열전, 도전, 실패 관련되는 거 한 세트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세트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한 개만 하시면 안 되겠죠. 영업 관리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또 내가 가고 싶었던 타겟팅 돼 있는 재무 파트가 타겟팅이라면 재무 파트 당연히 잡아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또 영업도 한번 체크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뽑는 것 당연히 지원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판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성공이라든지 단체, 뭐 통찰형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은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본인의 삶 중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 이것들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리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현차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릴 때 아버지와 탔던 아반떼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소서를 보면 되게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연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셔야 되는 거죠. 예. 미리. 예. 그리고 그것이 왜 나에게 최고의 순간이었는가.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자소서에 재밌는 자소서들은 인용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현차 지금 발표가 아마 안 났을 것 같은데, 네, 최종까지 간 것만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친구 같은 경우 자소서 그걸 썼어요. 그 슬램덩크 이야기를 썼거든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그 감독님한테 물어봤던 거. 감독님은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를 소제목으로 놓고 해야겠죠. 근데 인사부 직원들은 대부분 남자거든요. 밤을 많이 새기 때문에. 슬램덩크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이것 봐라 이 새끼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조금 판때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인용구들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최고의 순간에 대한 고민들. 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자유시간, 금전적인 요구가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것도 본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은행이 되게 중요한 게 소통과 관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다 같이 모아서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겠다, 뭐 파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야. 하면 되잖아 지금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부모님과 여행을 가겠다. 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궤적이죠. 삶의 궤적. 그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무엇인가죠. 내가 그동안 취미를 가졌던 거, 그동안 되게 해왔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어떤 제약 때문에 못했던 무엇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뭐 나는 자전거 라이딩을 되게 자주 가는데 라이딩하는 사람들의 소원에 어떤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도로가 있다. 근데 거기는 가려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하루의 시간과 이게 있다면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그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작성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소서에다가 급하게 쓰지 마시고요. 뜨고 나서 쓰지 마시고요.
판 기본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장애 열정, 도전 실패 직종별, 직무별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거 외에 그냥 통찰형 질문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한번 보셔가지고 미리 키워드 만들어가서 본인들이 했던 것들,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되면은 저희 학생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100개씩 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학점이 안 좋고 학교가 안 좋고 나이가 많으면 대량 생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기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판은 2월 달에 끝내십니다. 2월 말에 끝내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3월 달에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적성 되게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중요한데 실패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그래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보면은 미리 안 합니다. 미리 안 해요. 미리 한다 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합니다. 네, 여러분 인적성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머리한테 이야기해줘요. 내가 이 시간에는 인적성 공부한다. 그러니까 세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머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대충 푸시는 게 아니라요.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풀면서 몰라가지고 막 답안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적성을 접근할 때는 유형을 파악하시기 위해 접근하시는 거죠. 그거는 괜찮습니다.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냥 답안지 보시고 괜찮은데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그리고 강한 것들은 시간을 빨리 어떻게 하면 줄여낼 수 있을까? 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고를 좀 바꿔가지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비법이 나만의 풀이 비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거든요. 짧게 걸리지 않거든요. 미리 하셔야 됩니다. 1월부터 하셔야 됩니다. 1월부터 하셔야 됩니다. 1월부터. 저는 가급적 시간은 오전대를 요청을 많이 합니다. 9시에서 12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인턴이 있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턴하거나 아르바이트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여러분한테 제약이 없다면은 오전 시간에 딱 끝내고 그다음부터 다른 스케줄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인턴 좀 미리 인적성은 미리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에 푸시고요. 정답지 보지 마세요. 제발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는 그 정답지를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립니다. 그게 좋습니다. 답안지는 있어야죠. 답안지는. 풀이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풀이집 보지 마십시오. 내 방법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점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안에 정해진 이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풀었고 그거의 정답률이 무엇이었는가 그래프로 그리면서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정답률을 올리셔야 되죠. 그리고 풀이 양도 늘리셔야 되는 거죠.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늘고 있는지, 안 늘고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권장하고 드리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권장을 드리는데 오답 노트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실 때는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좋은 거는 지사시입니다. 지사 정복하시면 다른 거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사서로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문제집은 어디든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이 많이 푸는 문제집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CS 문제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NCS 문제도 좀 풀어봐가지고요. NCS에 대해 여러분도 좀 적응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권 정도, 2권, 3권 정도 푸시면은 근데 푸는 방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르겠지만 그 정도 푸시면 평균적으로 인적성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에서 60% 붙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면접,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겠죠. 면접은 보면은 인성, PT, 토론, 창의성 면접, 구조화 면접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잘 안 늘어요.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스터디를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만들 계획이 있다면은 자소서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보다는요. 면접에 관련되어 있는 걸 먼저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성 모의 면접을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PT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T 연습 죽어라 하셔야 됩니다. 남들 앞에서 4분이라는 시간,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끌고 나가는 게 되게 어렵죠. 그리고 발표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힘듭니다. 버벅거리죠. 자신감이 없으면 당연히 블랙아웃 오죠. 이라고 있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PT를 또 권해드린 이유는 PT를 많이 연습하시면은 논리가 되게 좋아집니다. 글이. 그러면은 나중에 논술 봤을 때도 되게 유리해집니다. PT 연습 많이 하시고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PT를 짜실 때, 대본을 짜실 때 대본을 짜는 게 아니라 목차 짜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논술이나 PT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 논리의 타당성, 논리의 구조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짜셔가지고 이러한 논리들이 어떻게 구조를 됐을 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요. 그 설득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갖추는 지식들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논리 관련된 거, 목차를 짜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T 연습이 잘 되고 목차 짜는 연습이 잘 되면 논술을 잘할 수밖에 없고요. 구좌 면접이라든지 다른 면접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PT 연습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연습은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토론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유형이 좀 이따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유형이 그렇습니다. 가치 판단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요즘 현상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창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는 뒤로 빼놓고요. 가치 판단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쟁점 잡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리주의가 중요한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 좀 정리를 해놓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예. 케이스별로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습을 많이 하기보다는 케이스를 좀 많이 잡아내시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준비가 유리한 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성 면접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막 보면은 질문지를 만들고 답안지를 만들어요. 답안지를 만들어 답을 다 달달달 외우는데요. 그건 필피하는 지름길인 것 같고요. 인성 면접은 일단은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거울 많이 보세요. 거울 많이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보라는 게 아니라요. 내 표정이 과연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의 표정인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입한테 바라는 거 대단한 일을 바라지 않거든요. 대단한 역량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조금 일 못해도 나중에 가르쳐서 잘 따라올 것 같으면 되는 거고 대신 뭐예요? 뭐라 했을 때도 잘 받아들일 것 같고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 선배들이 없는 것들이 뭡니까? 매너리즘이 빠르다 보니까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고착화되어 있고 되게 그냥 루틴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친구가 왔을 때 그런 선배들을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겠죠.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종 채점표를 보면은 이거요. 잘못함이 2개 이상 겹치게 되면 탈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함이 2개 이상 겹치면 탈락. 그리고 동일 있으면 그런 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역량평가를 막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느낌이 안 좋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거울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거울 보면서 내가 표정이 어떻는지 내가 정말로 평소 때 밝은 생각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되게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표시가 납니다.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우에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는 얼굴 인상을 바꿨습니다. 표정을 바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거울을 정말 많이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본인의 자세밖에 없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조금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량적인 부분과 여러분 정성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우려를 가질 수 있을까? 면접관이 우려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까? 체크해 보셔가지고요. 우려에 관련된 질문들은 짧게 치도록 2가지로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키워드, 워딩화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워딩이 아니라 조금 길게 스토리화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려, 안 좋은 질문들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핑계대는 거죠. 핑계대고요. 본인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는 건 짧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에 대한 질문들은 짧게 키워드 해놓고 끝내고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기분들은 그것들은 스토리화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것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사항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남들 친구가 무슨 자격증 땄으니까 친구가 어떤 인턴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꼭 해야지. 그렇게 급하게 보지 마십시오. 고민 많이 하십니다. 저희 더빅스터디에서 맨날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살고 싶어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면접이라든지 자우스에 대응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취업하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취업이 행복은 아니지만 취업 안 하면 불행하죠. 네,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요소 취업.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죠? 똥 맞는 기계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그래도 뭐 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 본인에 대한 분석을 정말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왜 그 직종과 직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기업을 선택했는가, 지원 동기지 않습니까? 네. 지원 동기를 보면 정말로 똑같아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 지원 동기를 빼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필요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똑같이 쓰니까. 예. 근데 그 지원 동기가 당락을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원 동기가 남들과 다르면 엄청난 가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거는 기업 서칭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업 자소 지원 동기 다 못 써요. 뭐뭐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회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저의 가치와 일치하여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해봤는데 그걸 사용할 때 너무 좋아서 기업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재무적으로 해왔으니까 성장한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서 라고 유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방법, 내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그런 가치관들이 네 직종에서 일을 했을 때 어떤 분의 시너지가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이야기들. 여러분들 그 컨설턴트들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그 대학교 이후의 경험을 좌우해서 쓰라.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스펙 될 것 같은 거 중요합니다. 물론 쓰시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요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쓰는 항목에는요 대학교 경험 안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저번 주부터 다이어리를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15년 전부터 다이어리를 써왔더니 어떤 것들이 느껴졌고 그런 것들 느낌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진정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원 동기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굳이 최근 했던 경험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소개 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어릴 때 뭐 저는 이제 기업은행에 썼던 건데 이런 거죠. 그래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어느 날 서울에서 뭐 추석 때, 명절 때 고향을 내려가 봤는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때 어릴 때 되게 문방구 많잖아요. 문방구를 이렇게 갔는데 문방구가 사라진 거예요. 문방구가 사라진 거예요. 문방구가 왜 사라졌을까? 남들은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사라졌을까? 고민을 해봤죠. 그 아저씨가 무슨 도박을 했거나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으로서 영세 사업자로서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던데 내 기억에는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옆에 되게 뭐 알파 문고가 생겼어요. 당연히 망하죠. 간지 나잖아요. 동네 문방구에서. 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좋은 사람인 한 가장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산업의 문제, 사회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기업을 성장하게 만들고 잉여자금을 유용자금으로 만들어내는 게 은행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소서 지원 동기에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자소서죠. 좋은 자소서죠. 기업은행은 저 어릴 때 첫 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인턴을 경험해봤던 경험상 그럼 너는 인턴을 왜 지원했어? 아 그러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의 생각, 가치관들을 좀 깊게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자소서에 확 차이가 납니다. 지원 동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르게 되면은 가점이 많이 붙습니다. 지원 동기만 보고도 뽑고 싶어서 점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소서 다 읽겠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앉아가지고 야 오탈자 있다 하고 점수 깎고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심각한 오탈자가 있으면은 안 좋죠. 근데 자소서를 여러분들 그게 딱 정량화 돼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72점, 56점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평가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S, A, B, C, D란 말이에요. 오탈자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S의 느낌을 받았는데 A로 떨어뜨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건데, 감으로 하는 건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아시겠죠? 본인이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삶의 궤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를 조금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낙서를 많이 해보세요. 핸드폰 좀 하지 말고 좀. 시간 날 때 꼭 본인들 게임하지 마시고요. 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가장 만족하고 살지? 고민 많이 해보세요. 그거 보다 보면 내 가치관 그려집니다. 네.
그러면 그 가치관이 어떤 직종과 어떤 직무에 갔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소서 쓰세요. 정말로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본인 분석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성적인 분석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취업을 하는 보통의 사람들의 스펙에 얼마나 가까운가 당연히 보셔야겠죠. 예. 취업을 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까운가. 토익 점수, 자격증 여러 가지 요소들 너무 그쪽으로만 쏠리지 않으시되 기본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본인 분석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상식을 미리 공부하자. 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인 분석 다음으로 시사상식 공부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사상식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회가 보면 신문을 보면 헤드라인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왜 헤드라인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이 아주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영향이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이 직종과 직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주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어는 죽은 단어입니다. 단어는 죽은 겁니다. 정의는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 많이 하십니다. 스터디 하실 때 친구들하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1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각각이 원하는 직종과 직무가 다른 친구들, 전공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김영란법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우리 직종에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내 전공으로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같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이죠. 집단지성이죠. 스터디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은 PT 내용이기도 하고요. 창의성 면접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인성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면접에서 물어봤는데 김영란법이 뭔지 모르는 건 진짜 문제고요. 그것이 그냥 김영란법이 뭐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이것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회 전반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인적성, 시상식 정말로 미리미리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여러분들 뭐 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취업할 때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외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항상 외라는 건 염두에 두자.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 와서도 정답이 있는 것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 잘한다고 하면 정답을 누가 빨리 정확하게 찾는가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와서도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점 좋은 친구들 조사해봤더니 전부 다 교수님 녹음을 했던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애들이 학점이 좋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진리상하탑인데 예, 교수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돼. 그잖아요. 잘못됐거든요. 지금 모두가 우리가 수련형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은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경영 환경이라는 게 정답이 있습니까? 경영은 계속 바뀌는 거죠. 시대의 흐름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는 안 바뀌고 싶어 하더라도 세계가 바뀌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 영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은 왜 발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되게 기업에서는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수련형 공부만 해왔는데 기업에 필요한 거는 발산형 인재, 창의적인 인재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분석적이고 그걸 통해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대안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왜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도 바뀐 게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스마트폰 때문에 되게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무가지도 사라지게 되었고 광고판도 다 사라지게 되었고 광고가 있다 하더라도 게임 광고가 되게 많죠. 어플 광고가 많죠. 전부 다 지하철 때 이거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그거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걸 정리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습관들이 나중에 면접에서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4개월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원 범위를 넓히자. 말씀드렸죠. 타겟팅 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직종과 직무 타겟팅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타겟팅만 지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취업률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위험한 짓입니다. 나는 무조건 은행만 갈 거야 해서 저는 시중 은행 6개만 지원할 겁니다는 정말로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은행을 가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기업과 직종이 무엇인지 아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소서를 기본적으로 판을 만들어놨던 거를 미리 만들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도 붙고 거기도 붙다면 당연히 은행을 가시는 게 좋겠죠. 지원 범위 넓히셔야 됩니다.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과 타겟팅은 다른 겁니다. 타겟팅 그걸 중심으로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예. 그거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무 경험을 찾자. 네, 스펙 가장 중요한 스펙은 직무 경험입니다. 인턴, 아르바이트, 그 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뭔가를 기획해보고 만들어내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남들이 만드는 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저서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전했던 경험이 무엇인가?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이 무엇인가? 예, 스스로가. 공모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이야기보다는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봤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본인 분석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아셨다면 그런 강점을 어떻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재미없게 강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갇혀서 그렇거든요. 감사합니다.